이분이 그 지금 지명을 받은 분 박인호 이제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인데 네. 이분이 두 가지 문제가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분이 공군 사관학교 교장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첫 번째는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군 장교, 그러니까 아마 영광급 장교 같아요. 그 교수를 감금하고 협박했다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실체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공군 사관학교 내에 성추행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박인호 내정자가 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고 하는 이 의혹이 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소명을 듣고, 예를 들면 해명을 듣고 그 해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해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인사 시스템 안에서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대통령이 있는 국무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동이 걸렸다는 말은 누군가 또 다른 제보를 했든 아니면 이 문제가 말끔하게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군 참모총장이 지금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된 겁니까? 공군 내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성추행, 성폭행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공군 참모총장을 임명하려면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길래 이런 분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본인 해명만 듣지 말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의견도 다 듣고 이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혹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좀 과감하게 이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흠결 있는 사람들은 내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 뭐 철회는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 다 저는 제거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가장 엄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사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어떻길래 그러한지 궁금한데 인사 검증은 보통 어떻게 하게 됩니까, 평론가님? 보통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에서 소위 세평이라고 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국정원이죠. 국세청이 아니라. 예전에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관련된 정보를 주로 많이 청와대에 제공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서 국내 파트를 없앴기 때문에 국내 정치 파트가 사라진 이상 거의 경찰을 통해서만 정보가 수집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처럼 국정원, 경찰 그리고 일부 검찰들까지 나서서 정보를 수집했던 때와 비교하면 인사검증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인사수석실에서 인재를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 제가 아까 말한 이 정보 수집 기관의 한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원 개혁하자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국내 파트를 없앤 게 오히려 인사 검증에 독이 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청와대가 집권한 지 1년 차가 아니라 벌써 4년 차고 이제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정권 후반기까지 이런 인사 참사나 인사 검증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검증이 부실한 것인가라는 말은 야당만 제기한 게 아니라 여당에서부터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더군다나 정권 초기도 아니라 정권 후반기에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갓 출마한 정치 신인의 어떤 캠프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게 아닌가, 다를 게 뭔가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지고 난 뒤 국세청과 경찰청 등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와 더불어서 어떤 그 정치 철학과 관련된 문제까지 지금 장 평론가께서는 애둘러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당연하고요. 여당에서까지 지금 상당히 좀 거세게 이 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김혜숙 인사수석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임기 말이기도 하고요. 당청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왜 당청 갈등으로 번질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혜숙 인사수석 별로 좋은 평가를 받는 청와대 비서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사실 진즉 경질론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참 이 부동산 논란, 김기표 비서관 논란이 치명적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또
이 공군 관련된 논란도 네. 있습니다만 이분이 왜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처럼 여겨지는 것인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아주 깊기 때문일 겁니다. 1980년도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법무법인 부산에 찾아왔던 인권 변호사 지망생이었고, 그러니까 인연으로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 뛰어들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적인 교분과 일도 같이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뭐 비서실장이나 혹은 당 대표라 해서 김혜숙 수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닌 거죠. 아마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리나 과거의 인연 때문에 여러 인사검증 실패가 드러났는데도 계속 이 사람을 자리에 둔다면 결국 국민의 눈높이나 민심보다 인간적인 정분, 인간적인 어떤 교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이제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우선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나 다른 의원들이 오죽하면 김혜숙 수석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좀 겸허하게 이 여당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청 갈등 정도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실 그 민주당에서 청와대에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청와대에 대해서 반기라고 할까요? 다른 의견을 내는 모습이 종종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그러한데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는 당이 이제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과 청와대는 늘 연결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나 국민이 볼 때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민주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혹시 여당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갈등이라기보다 네. 이 정권이 말이 되면 늘상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청와대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만큼의 절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국민의 여론을 듣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어떤 의견 개진이나 조언 또는 재언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깊이 뭐 제가 어떻게 하라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이 제안하는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뭐 이 당이라고 하는 건 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그냥 쉽게 조그맣게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청와대에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청와대도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는데, 자, 수용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누군가 뭐 책임지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뭐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뭐 인사수석을 경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이제 반발의 목소리라든지 여론이 더 악화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시스템 바꾸겠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책임자를 경질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끝나는 문제인지는 며칠 동안 더 지켜보면서 여론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 당장 경질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지금 공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 내정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네. 청와대도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